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헤헤, 정치 파발마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네. 아직 안 지치셨네. 네, 안 오늘은 지쳤습니다. 지각 안 했어요. 최진봉 성공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예. 이어서 시사평론계 최민식 누구냐 너? 최수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저 보도 전문 채널 TV에서도 손흥민 선수 네.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챔피언스리그 두 번째 골 발리슛 들어가는 거. 네. 멋있더라고요. 네. 프랑스 국가대표했던 지단의 그 발리슛과 비교하더라고 어떤 기사 보니까. 아 정말 예. 깔끔하고 멋있었습니다. 네. 예, 제가 중학교 때도 저런 실력이 있긴 있어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이 정치권을 뒤덮었습니다. 민생이 1순위여야 하는 국감장에 연일 고성과 다툼만 오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청취자들이 꼽은 국감 엑스맨은, 여기서 엑스맨은요 방해꾼, 숨은 회방꾼 같은 걸 의미합니다.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문수 위원장의 그 문제의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위원장께서 저한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잠시 멈춰주시고요. 네, 뒤에 목소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였는데요. 자, 두 분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최재형 평론가부터 해줄까요? 글쎄요, 그럼 저는 왜 경산호위 위원장이 나와서 저렇게 그 이념적인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보기에 김문수 위원장이 이제 경산호위 위원장이 아니라면은 뭐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고영주 그 이사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도 종북주의자라고 했다가 이제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뭐 표현의 자유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경산호위 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국감에 이제 관련자로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노조와 협상, 그다음에 한국의 또 노동문화에도 새로운 정립을 해서 어쨌든 합의 기구인데, 그 수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다만 왜 이게 경산호 위원장 청문회 자리도 아닌데 저것을 왜 민주당 의원들이 세게 질문을 유도하면서 저렇게까지 파행을 가게 했는지, 저는 그건 좀 의아해요. 이게 뭐 경산호 위원장 청문회 자리가 아니고 정책 국감에 집중하면 될 자리인데 조금 전선을 너무 넓힌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은 경산호 위원장 자격으로는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산호가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예. 줄임말인데, 최진봉 교수님은? 그러니까 경산호위의 위원장이 원래 그거는 상관급인데 청문회를 안 해요. 청문회 없이 그냥 임명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보면 이분이 생각은, 이분이 노조 출신인데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대해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럼 윤건영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뭐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김일성에게 충성하고 있고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윤건영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근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발언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당시에 뭐 어떤 이유가 있어 그런 발언을 했지만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괜히 그렇게 뭐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게 아닌데, 윤건영 의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뭐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수령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그걸 말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유권자들이 네. 그런 수령을 칭송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다. 뽑았다는 얘기하고 뭐 똑같아지는 그렇게 거 아니에요? 들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언을 예전에 했던 발언이라 하더라도 이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좀 지나치면 있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날 문제를 본인이 뭐 그렇게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건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달에 SNS에 이제 올린 글 때문에
어제 오전에 국감인지에 또 파행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신인문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지난해 4월입니다.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김문수 위원장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종북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윤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한 거죠. 윤건영이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윤건영이 뭐라고 거기 답변한 줄 아세요? 애초에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 답변을 듣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다. 예.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올린 글이니까 좀 어느 정도 사과하고 이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또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도- 그런 분이 경산호 위원장을 하면 되겠어요. 사회 통합을 위한. 글쎄요,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산호 위원장으로서는 저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보는데, 근데 그런 기대한 대답이 안 오면 알았다. 그럼 이제 당신 저기 가만히 있어라 하면 될 일을 그렇게 좀 퇴장을 주고 모욕을 주고 또 밖으로 나가서 겁박까지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네. 그 CBS 김현정 인터뷰쇼 할 때도 네. 전화 연결했는데 그게 다 타박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진행자한테 왜 그런 걸 묻냐고. 아니 저는 이분이 조금 좀 이제는 그 우리 사회 조정기구 역할의 위원장을 할 정도면 좀 이제는 경륜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과도한 측면이 있었지만 네.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 모욕 주고 밖으로 나가라 그러고 퇴장하라 그러고 아니 김문수 위원장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죠. 몰라요, 저는. 저도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아시면은 좀 아니, 근데 소주 저는 한잔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최수영 좀. 평론가 얘기했던 부분에 좀 부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어제 이 발언 가지고는 첫 번째 퇴장을 시킨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래가지고 알아요. 정의를 네. 시켰다가 네. 다시 했어요, 회의를. 그때는 약간 좀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오늘 퇴장된 건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김일성주의자라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한 내용을 공직을 맡을 사람의 고위 공직을 장관급 자리를 그럼 언행에 조심을 해야 돼요. 자연인으로서 뭐 자기가 얘기한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일성주의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 퇴장을 당하는 거죠. 뭐 그래 기대한 대답은 아닐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퇴장까지 시키고 국회에서 경산호 위원장 앞으로 저걸 해야 될 텐데 저렇게 사는 메신저가 오염돼 버리면 앞으로 저 양반 저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어쨌든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화 기구의 장이니까 조금 좀 이렇게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몰아세운 건 좀 자제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저는 거죠. 그분이 발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려면 지금 최수영 평론가 말처럼 민주당이 그렇게 가려면 예전에 발언은 이런 게 있었지만 제가 이 공직을 맡은 이후에는 그런 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거기까지 그걸 계속 하죠. 자기 주장을 하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어떻게 위원장을 시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농해 수위에서는요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을 하는데 내일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거론이 됐습니까? 오늘은 거론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일주일 전에는 오히려 일주일 전에 이제 국감 개시일에는 거론됐는데 오늘은 다른 걸로 파행이 됐어요. 예. 그 이제 양곡관리법 우리가 쌀까반지 이쪽은 법률 명칭은 양곡관리법인데 이제 민주당은 쌀까반장법이라고 자꾸 이제 네이밍을 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 왜 그럼 이거 합의 안 하고 통과시키느냐고 이제 여당이 항의하면서 그다음에 일시 정회가 되고 약간 오전 파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후 또 일정에선 거론이 될지 오전에선 거론이 안 됐습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이 지금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과 네. 관련해서.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위산업체 주식 보유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여전되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거예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주식 가질 수 있어요. 뭐 선거 직전에 가질 수도 있는 거 그건 관계 없는데 근데 왜 국방위를 왜 갑니까? 아니 국방 관련 주식 방산 관련 주식 보유했으면 국방위 피했어야죠. 뭐 주식 백지 신탁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대선 후보였고 이제 당 대표가 될 뿐이었고 그렇게 그런 자세로 출마하신 분인데 이 정도 자기 관련했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해 충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얘기만 나오면 이해 충돌 반드시 피해야 되고 공직자윤리 준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한다? 저는 이건 동의받기 좀 어려운 지점이라고 봐요. 네, 최진봉 네. 교수가 지금 봉침을 날릴 준비를 하셨는데. 그렇죠. 준비를 날려보세요. 잘하고 네.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디인 줄 아세요? 현대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이에요. 자, 현대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이 방산업체입니까? 일반 조선업체입니까?
아니 방산 관련 기업이니까. 그렇죠. 관련 기업인데 물론 함정을 만들긴 해요. 그게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이 두 가지 기업을 과연 방산업체로 보겠냐. 뭐 풍산이나 예컨대 아예 정말 군사 관련된 전문 업체가 아니라 현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현대 뭐 조선 그러니까 현대 중공업 한국 조선 해양이에요. 일반인들 이거 주식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 선박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8월 전에 그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국회에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청을 해놓은 거라고. 이게 정말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결과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정말 방산업체를 갖고 있었고 그거 방산업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국방위 갖고 그러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회사가 일반적으로 방산업체로 이해되는 부분보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조선업체로 이해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미 그게 이익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국회에 문의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아예 다 팔겠다. 전략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는 신사의 그럼 침을 이렇게 한번 공격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왜 이게 공격이 왜 이걸 제가 안 하면 안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주식 전문가예요. 그 대선 때 3프로 TV 나와서 그랬어요. 내가 주식의 선수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예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아주 잘했다고 그랬는데 다 보고 산 거예요. 이게 방산 관련이라는 거 다 알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추론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정은 거쳤으나 우리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정치 지도자로서는 좀 처신이 가벼웠다. 저는 그 지적을 하고 싶어요. 말았어야 된다.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전략 매각을 하게 한 것도 사실 국민적 시각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얘기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체로 이해되는 부분보다는 아닌 부분이 더 많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에서 선박을 만들고 함정을 만들긴 해요. 그러나 정말 전문적으로 방산업체를 하는 업체의 문제라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이게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온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이걸 할게요. 무리하게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재미삼아 두 분이 만약에 국회의원 돼서 상미를 간다 그러면 예. 제가 볼 때는 최진봉 교수는 이제 해병대 출신이니까 국방위를 가면 딱 맞을 것 같고. 아 근데 이제 저는 또 언론 치고 최시영 평론가는 어느 상임위 가고 싶어요? 저도 그럼 육군 병장 출신이면서 국방에 가야 됩니까? 어디 병장이 대의한테 이런 식으로 하실까요? 5대 장성 중에 하나입니다. 병장. 알겠습니다. 자, 웃으면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또 다른 얘기. 그 친일 공방도 이제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공세에 나섰어요. 목소리 듣겠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발언입니다. 국방력 1위 국가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6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맺고 있습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일본과의 군사협력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군사력에서 자위대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저는 한미 동맹은 정말 굳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과 주한미군이든 아니면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일을 막아야 되고 만약에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한미 동맹의 강력한 동맹을 통해서 무찔러낸다고 생각해요. 네. 자위대의 도움을 왜 받아야 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정보 공유를 통해서 같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공유하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군사적으로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작전을 한다거나 우리나라가 전쟁에 돌입했는데 자위대가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쟁을 수행하는 부분은 저는 제한된다고 생각해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다른 나라의 협력을 받을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자위대의 도움이나 아니면 군사적 도움을 받는 것은 저는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위대 일본 군대 도움 받을 필요 없다. 그 저거는 정말 왜곡이라 그러고 비틀기라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비틀기입니까? 비틀기죠. 왜냐 우리가 한미일 그래서 우리가 그 자꾸 북한하고 그 중국 쪽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한미일 연합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정보자산 같은 거와 정찰 기능들이 대부분 일본 쪽에 있어요. 일본 쪽에 이와쿤이라는 쪽에 다 있기 때문에 한미일이 하려면은 한일이 빠져버리면 한미가 약간 부족한 이 합동 연합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하는 건 맞고 중요한 거는 한미일을 왜 했습니까? 이게 2017년 당시에 미사일 도발이
이번처럼 심했을 때 3개 국방장관이 모여서 이거 우리가 공동 대응하자 해서 만든 훈련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해 오던 건데 이제 와서 뭘 문제 삼습니까? 저는 그리고 세계 6위 하는데 맞아요. 그게 재래식 국방 이른바 대칭 전력으로서는 우리가 세계 6위인데 북한이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핵이라는 비대칭 전략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은 재래 무기와는 비교 불가능한 재래식 무기와는 그렇지 안 되죠. 근데 여기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고도화된 그런 같이 연합훈련을 통해서 압박을 해줘야죠. 이건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왜곡하고 비판해요? 아니 연합훈련의 범위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정보 공유라든지 수색이라든지 구조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전 뭐 노무현 정부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이번에 한 훈련은 이제 잠수함까지 포함된 군사훈련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한일 간의 정보 교류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무식하기 짝이 없다 이런 또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국방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국방에 대해서 잘 알아요. 더군다나 이제 예산 전문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 6위라고 하는 거는 인구와 국방 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지 실제로 대칭 비대칭 전력을 다 포함한 어떤 첨단 무기와 관련해서는 그건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정진석 의원의 이 망언 논란은 저 계속되고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일제히 침략을 받은 것이 결국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가 컸다. 그것 때문에 침략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 전형적인 친민사관입니다. 식민지배를 하고 있던 가해자 사관이라고. 가해자 사관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침략을 하고 나서 우리를 지배하면서 가르쳤던 사관이 그런 사관이에요. 너희가 무능해서 망한 거야. 우리가 침략해 온 게 아니고 너희가 망한 거기 때문에 너희 잘못이야. 우리 덕분에 니네는 살아났어. 그렇죠. 뭐 문맹이 되고 뭐 발전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민사관이지 뭐가 신민사관입니까? 근데 정진석 위원장의 말은 그 뜻과 뭐가 다른데 뭐예요? 아니 역사 공부하라는데 그 발의 문맥을 보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런 발언을 여당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비판을 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비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진심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과도한 발언이에요. 저는 그래요. 맥락을 보면은 자강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내분하지 말고 강해져야 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유를 제가 보기에 예민한 걸 했고 또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역사관으로 치환될 거를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꺼내들면서 이게 더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 거는 그래요. 저는 이거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경솔한 언행이다. 정진석 의원의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요. 역사까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민생이 1순위하는 국감장에서 연일 고성과 다툼이 오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자 청취자들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이 꼽은 올해 국감 엑스맨은 누굴까요? 예. 엑스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국민을 무시한 답변 거부 그래서 엑스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엑스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지난 일을 가지고 질문을 유도하는 거는 안 됩니다. 예. 엑스맨요 김도읍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회 진행이 편파적이고 악의적이에요. 예. 감사 현장의 최대 방해꾼은 대통령실이다. 어찌 그리 잘 뽑아 놓으셨는지 참 완전히 비틀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그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입니다. 역사 프레임으로 대통령 XX 발언으로 물타기 도사인 것 같습니다. 역사 교사로 새 출발 어떨까요? 네. 이 청취자분도 많이 비트셨어요. 이런 문자도 보내셨네요.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면 김일성주의자라는 거는 스님이 성경 읽으면 크리스천이라는 식의 억지 논리입니다. 네. 저도 참 신영복 선생의 명저 이 강이라는 그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참 많이 배운 인문 학자셨는데 네. 감옥으로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북한이 어제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인데 이게 전술핵 운용 부대에 배치가 잘 안 보여요? 네,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안이 와가지고 보고 있는데도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발사된 2개가 그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겟을 맞췄다고 네. 북한의 방송이 발표를 했고요. 그랬죠. 네. 1만 234초를 비용해서 2,000km를 날아서 그러니까 이게 타격을 그대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 있습니다. 포물선으로 가는 네. 게 아니고 네.
막 뭐 팔자 네, 연극을 팔자형으로 하는 거예요. 갔대요. 뭐 네. 보도에 따르면. 근데 최수영 평론가 네, 우리 네. 군이 근데 이 사실을 즉각적으로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입수했고 탐지는 했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어서 언론 공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 미사일 도발이 올해 들어서만 23차례 정도 되다 보니까 굳이 뭐 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닌 것은 공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보 네.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분도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청취자들처럼 두 분이 꼽은 2022년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의 엑스맨은 누구 이유와 함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최진범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입니다. 왜요? 아니 발언을 보세요. 김일성 간단히 주의자라는 해주세요. 아니 화납니다 어쨌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좋은 또 평가를 오늘 지각을 안 해갖고 예, 이렇게 좋은 환호성을 올렸답니다.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 해주세요. 3, 2, 1. 저는 김의겸 의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코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더 불리하게 작용해버리는 역효과가 났습니다. 좋은 사람. 최진봉 교수한테 아까 저 커피도 네. 저한테도 커피. 하나 갖다 주시고 네. 아주 지난번에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이거 커피 때문에 그렇군요. 예측이 틀려가지고. 다음 주에는 최진봉 교수께서 커피 선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